온라인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을 쓴다는 거죠. 못 믿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저서 한 권씩은 꼭 나옵니다. 자청, 신사임당 등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글을 씁니다. 그럼 왜 부자들은 글에 집착할까요? 책을 써봤자 인세가 8% 수준인데도 꾸준히 책을 출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감정을 글로 표현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의사방문 횟수가 평균적으로 50%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쓰기가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래프는 참가자들의 글쓰기 전과 후의 평균 건강 점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 그룹의 참가자들은 글쓰기 후에 상당한 건강 점수 개선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죠. 이는 글쓰기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지적 기능 향상입니다. 매일 글쓰기는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켈로그에 의하면 글쓰기는 기억력, 분석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켈로그의 2008년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글쓰기하는 학생들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글을 쓰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쓰기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켈로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가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의력 점수 변화를 연령 그룹별로 나타낸 겁니다. 비포 라이팅과 애프터 라이팅에 막대는 각 연령대별 창의력 점수를 글쓰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연령대에서 글쓰기를 한 그룹의 창의력 점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쓰기가 창의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인식 증진입니다. 글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결정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라이트와 청의 2001년 연구에서는 글쓰기가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적으로 3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글쓰기 그룹과 대조군의 정서적 안정성 점수를 보여줍니다. 글쓰기 그룹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의력 증진입니다. 매일 글쓰기는 창의적 사고를 자극합니다. 꾸준한 글쓰기 습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비판적 사고와 연결하여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베어와 스코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적 글쓰기 활동 전의 창의력 점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각 연구에서는 글쓰기 활동이 참가자들의 창의력 점수를 상당히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감정 조절 능력 향상입니다. 글쓰기는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적 사건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일련의 연구에서는 감정적 사건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며 이런 글쓰기 활동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평균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매일 글쓰기가 단순히 문장을 구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인지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 5가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매일 한 가지만 실행에 옮겨도 한 달 후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첫째, 역할 바꾸기 글쓰기입니다. 다른 인물이 된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창의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차여 글을 쓰는 연습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슨의 연구에서는 이런 종류의 글쓰기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평균적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미래 편지 작성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5년 후에 자신이 달성한 목표, 꿈, 기대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한 다음에 편지를 쓰면 돼요. 이 편지를 통해 현재의 자신에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고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글로 표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루의 만약 시나리오입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추가해서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약 오늘 거리에서 UFO를 만났다면, 또는 만약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투명인간이 된다면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상상력을 활용한 글쓰기 연습을 한 참가자는 창의력 테스트에서 평균 25%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며 구체적인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글쓰기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로 중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온라인 창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제가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가비도 무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 세미나를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가 방법은 댓글에 남겨진 단톡방 주소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그 단톡방에 중강연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